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점표 입력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주차에 해보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예, 복습이 좀 길었는데요. 길었던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4주차에는 약간 일반 점표 입력이다. 요 메뉴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메뉴는 3번 또는 4번에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일반 전표 입력도 중요한 파트는 맞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K랩을 이렇게 켜면 이미 켜 놓으셨죠? 이제 켰다. 켜면 했기 때문에 난 지금 켜겠다. 그러면은 1, 2교시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그죠? 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노트북 또는 PC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동영상을 봐야죠. 그죠? 계속 PC만 보고 있죠. 동영상을. 그러면 안 돼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재무에게 일반 전표 입력 여기입니다. 요 메뉴를 이제 할 거예요. 요 메뉴를 할 건데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아, 이렇게 생겼네.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 자, 모든 메뉴는 이런 업무에 쓰이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딱 보면 UI가 재미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죠? 하나도 재미가 없게 생겼어요. 이 게임이면은 이제 이게 아이템 바꾸는 거고 이게 또 뭐 친구 요청하는 거고 또 요거는 뭐냐 요거 뭐 배틀넷 같은 데 들어가는 거고 온라인으로 이런 게 막 궁금한데 얘는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 궁금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 이러다가 종료 이걸 누르고 싶어져. 그죠? 종료는 뭐 쉬워요. 우리가 금방 찾고 싶은 메뉴죠. 그런데 얘를 또 알아야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이런 메뉴를 알아야 재미없지만 또 모든 게 재미를 붙이고 하려고 해보면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이 메뉴 잘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종료가 있고요. 도움은 누르면 도움말 나올 텐데 사실 도움말을 잘 읽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안 읽습니다, 사실. 그냥 네이버에 바로 쳐보거나 뭐 그렇게 해요. 왜 이런 애들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결국 얘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으니까 정 궁금한 게 있으면 근데 또 막상 읽어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허접해요, 좀. 그냥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조회할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입력합니다. 이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보는 거야. 이 매뉴얼을. 그쵸? 예, 뭐,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 도움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 뭐냐, 날짜. 한 번씩 다 눌러볼 거예요. 날짜구나. 그렇구나. 삭제는, 뭐, 입력한 게 있어요. 삭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쇄도 여기 주된 입력 창에 뭔가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프린터로 혹은 뭐 PDF 파일로 인쇄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뭐 조회 메뉴도 있고 그다음에 더 있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요 메뉴를 클릭해 보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메뉴가 있었나요? 라고 생각해 봤는데 얘는 뭐 어떤 거죠? 아, 얘는 이 일반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메뉴가 아니라 요거 잘 보시면 아이고 목이 또 새네. 예, 우리 전체 프로그램 메뉴가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네요. 내비게이션처럼.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전표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자생산계산서 발행. 요거는 뭐냐?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다음 여기서도 기초정보관리도 보면 이렇게 있는 게 뭐냐? 요거 말하는 거네. 전체의 메뉴를 여기 요 메뉴에서도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나 봐요. 이렇게 누르면. 그죠? 아, 그냥 뭐 끄고 나와서 여기서 찾으면 되네. 동일한 것 같네요. 그 다음 메뉴가 뭐 자금 관리, 복사, 검색, 카드 매출, 요런 게 이제 실제 중요해요. 아주. 번호 수정.
삭제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됐죠? 이거 하나씩 해볼 거예요. 예, 여기 문제 풀면서. 그럼 우리가 일단 쓸 메뉴는 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쓸 겁니다. 요 전표 입력, 우리 전표 배운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전표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전표 입력 화면은 여기입니다. 우린 여기 해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전표가 뭐냐라고 보니까 예, 회계상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양식이다. 근데 이 일정한 양식은 뭐 우리나라 전국에서 쓰는 양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 전표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계정 과목, 그다음에 날짜, 금액, 적요. 이 네 가지 항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뭐 어떤 전표는 양식을 보면 날짜가 제일 먼저 오고 계정 과목이 오고 그다음에 뭐 금액이 오고 적요가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전표는 날짜 대신에 뭐 계정 과목이 제일 먼저 오고 날짜 오고 적요가 오고 뭐 금액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순서로 오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전표입니다. 예, 일정한 양식이니까요. 자, 내용이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KLM 메뉴에서는 일반 전표 안에 들어가면은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메인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입금 전표가 도대체 뭔데? 자,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 수입이 있는 경우 분기에 입력할 때 차변에 현금이 나타나며 전산에서는 이러한 거래는 그 구분을 입금 전표라 하고 대변의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입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소리냐?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데 그 거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 회사 기준으로 해서 현금의 수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거래네. 이 내용을 보니까 요런 애들은 차변에 현금이 이제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죠? 전 이거 잘 몰라요. 그러면은 아,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본인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금의 수입이 있으니까 얘를 쓸 때 분계를 할 때 전표에다가 차변에 현금 뭐 100원,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뭐 이게 왜 들어왔지? 뭐 매출인가? 뭐 매출 100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전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 내용이 항상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차변 현금이라는 거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대변의 계정 과목 이게 매출 때문에 들어온 건지 이 100원이 아니면은 뭐 빌려줬던 대여금이 들어온 건지 이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른쪽 대변에 아마 나타날 건데 그 이유만 입력하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입금 전표 실무 문제입니다. 자, 가톨릭의 거래 내역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하세요. 그랬습니다.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우리 일로 와서 날짜 1월 5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지금 1월 5일자에다가 전표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구분 뭔지 모르는데 뭘 구분하지? 밑으로 가보자. 보통 어느 칸을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은 이제 여기 입력해야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칸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도 안 되는데요. 어떤 칸이든지 가보면 내가 이게 뭘 입력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메뉴의 하단을 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숫자 1번을 누르면 출금이 입력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 저 지금 방금 숫자 1번 눌렀어요. 여기서 숫자 1번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출금이라 표시되죠. 2번은 입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입금 전표하고 있잖아요. 입금 전표. 그럼 여기다가 뭐 입력하면 돼요? 입금이라고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을.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2번 하면 입금 표시됐죠.
그럼 입금으로 표시되는 순간 출금이나 입금은 현금이 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거래고 출금은 밑에서 하겠지만 여기 밑에서 출금 전표 하겠지만 우리 회사 기준으로 현금이 무조건 나가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 거래의 성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현금이 무조건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그 분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이 우리 회사 기준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거라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무조건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정값이니까 그 고정값을 일부러 입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입력하자는 거예요. 한쪽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미 고정된 내용이니까 대신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분에다가 입금 이거를 선택해서 2번을 쳐주고 이제 여기 계정 과목에는 뭐를 치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전자의 외상 매출금 일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입금표를 발급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유가 뭐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일전자라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만 써주면 된다? 외상 매출금만 써주고 거래처는 제일전자였죠. 제일전자 해주고 적용은 뭐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여기도 보면 적용은 1번 만약에 치면 1번을 내가 여기 누르면 아마 이 내용이 나오겠죠. 외상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맞으니까 이 성격이니까 1번 이렇게 치면 되셨죠. 이제 차변에 클릭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차변에 클릭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이미 이 구분을 입금이라고 해서 내가 입금 전표를 입력하겠다라고 이 프로그램에 알려준 순간부터 차변은 자동으로 내가 오른쪽 대변에다 쓰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금이니까 현금 들어온 거 아는 확실하니까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0을 치는 순간 요 차변에 빈칸이었는데 갑자기 가로 열고 현금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차변에 계정 과목을 여긴 치지 않았지만 현금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인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인쇄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세요. 전표인데 무슨 전표라고 나와요? 이게 실제 종이로 나올 거예요. 종이를 출력하면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전표라는 게. 전표인데 여기에 입금 전표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입금 전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자가 20년 1월 5일. 이 양식은 일자가 여기가 있네. 여기 위에 조그맣게. 1월 5일. 죄송합니다. 1월 5일 맞죠? 1월 5일자에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교에는 제일전자라는 회사로부터 외상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래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금액 되어 있고 출금, 입금 중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 입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입금 전표 작성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작성한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다? 구분을 입금 전표로 해놓고 그냥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표시했다. 이거 두 개는 뭐다? 같다. 아, 어떻게 표시하지? 네, 이거 는이 아닌데? 같다. 예, 요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 얼마, 대변 얼마, 계정값은 뭐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날짜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여기도. 자, 지금 보면 이해하셨겠지만, 이렇게 여기 두 개 같은 겁니다. 대원칙은 모든 전표 입력은 차변과 대변을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예. 차변인지 대변인지 구분해 주시고 계정 과목 써 주시고 금액 써 주시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현금이 무조건 들어오고 현금이 무조건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확실한 내용이고 출금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현금이 쓰여지는 게 확실한 거니까 이 두 개를 생략하고 그냥 나머지 내용만 쓰자. 그래서 전표를 좀 한 줄로 이렇게 두 줄이 아니야. 원래는 두 줄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쓰면 전표는 두 줄 나옵니다. 근데 한 줄로 끝내자. 간편하게. 요런 취지에서 약간 간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입금 전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디 갔나? 네, 1월 5일 해봤고요. 1월 10일도 해볼게요. 서울전자와 매출 거래를 약정하고 이행대금 50만 원을 선수했다.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아, 나중에 내가 서울전자 너희한테 꼭 우리 물건 팔게. 약속할게. 그러고 뭐라 그래요? 서울전자도 알았어. 꼭 팔아야 돼. 50만 원 내가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그 약속 지키면 나머지 대금 다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0만 원을 먼저 줬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해요? 아, 죄송해요. 날짜가 1월 10일이네. 그럼 1월 10일 입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여기 날짜가 1월 5일로 픽스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1월 10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좀 불편하다. 나는 1월 5일날 입력한 내용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변경 있죠?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월부터 1월까지에 대한 내용은 다 입력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여기서는 1월 10일이 입력되죠. 되셨죠? 자, 입금하고 선수금 그다음에 서울전자 이렇게 내용은 금액이 얼마였죠? 50만 원이었죠? 얘는 좀 빠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대변에다 50만 원 이렇게 치면 똑같습니다. 여기 현금 차변에 현금이라 표시되는 거는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했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는 입금 전표가 뭔지 이해했고 입금 전표는 뭐다? 아, 거래 내역 중에 거래 내역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개를 했을 때 차변에 현금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래다. 그런 애들은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원래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두 줄로 입력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줄만 입력해도 두 줄로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간편하게 입력하는 거다. 그리고 전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보이세요? 이렇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적히는 게 아니고 1월 5일자는 1월 5일자에만 이렇게 적히고 입금 전표만 모아서 그다음에 1월 10일자는 또 이렇게 새롭게 쓰여집니다. 선수금, 서울전자, 입금 50만 원. 그러면 여러분은 요 입금 전표 요걸 보면 뭐라고 이해해야 돼? 아, 차변에 현금 50, 대변에 선수금 50.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입금 전표 했으니까 출금 전표는 얼마나 쉽겠어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다만 뭐예요? 현금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나타난다. 그죠? 2월 1일 해볼까요? 반남 상사 외상 매입금 일부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줄 돈이야,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사와서 매입해서 돈을 아직 안 준 거야. 그게 200만 원이 남았네. 이걸 줘야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보니까 입금표에 보면은 입금표는 그냥 반남 상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서로 주고받는 아주 간단한 뭐 그냥 뭐 증빙 같은 거예요. 간단한 증빙. 나 돈 줬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2월 1일입니다. 그럼 여기도 1월에서 2월로 바꿀게요. 그 2월 1일. 그다음에 얘는 1번 출금 눌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주시고 거래처는 반남 상사인데 반남 상사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아직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면 잘못 입력한 건 지우시고 이렇게 지울 때는 딜리트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거래처 입력하고 싶으면 새롭게 반남 상사 없으니까 한번 요거 보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 반남 상사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거래처 요 칸에 갔었을 때 밑에 보세요. 또 이 칸에 오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네.
요 칸에 와보니까 제가 꺼버렸네요. 아까는. 밑에 보면 또 설명 있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세요. 기능키 F2를 누르세요. 그러면 도움창이 나옵니다. 혹은 플러스 또는 00000 숫자 5개를 치고 0 5개를 치고 입력하면 신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를게요. 아까 제가 0 3개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했던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를게요. 그럼 이번엔 0이 5개가 알아서 입력돼. 그 다음에 신규 거래처 입력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남상사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칩니다. 엔터 치면 이게 원래 없는 거래처니까 얘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등록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냥 거래처 코드 103번에 반남상사라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렇게 등록되고 끝나요. 등록을 누르면. 근데 난 이 회사의 사업자 번호도 넣고 싶고 대표자 이름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수정을 누르셔야 돼요. 수정 누를게요. 그럼 여기 밑으로 넘어가죠, 커서가. 사업자 번호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는 뭐였죠? 1281 뭐 이렇게 되어 있었네. 이걸 좀 창을 작게 해서 같이 보고 해야 되겠다. 네, 보이시죠? 여기 12281-18380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없겠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뭐냐 보니까 김찬금 이렇게 입력하고 업태는 도소매업 그 다음에 종목은 자파 여기 종목 자파 되셨죠? 요 정도 입력하고 당산로 1까지도 할까요 그냥? 주소가 영등포구 당산로 1이니까 당산로 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 이렇게 됐고 전화번호도 있나 설마? 없네. 그럼 여기 공급자라는 칸에 해당되는 반남상사 정보를 다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런 일이 많겠죠. 하다 보면 새로운 거래처가 계속 나타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면서 전표 입력하면서 바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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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거 출금인데 입금으로 잘못해놨네. 출금. 자, 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은 무조건 대변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클릭을 대변 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왜? 여긴 현금으로 그냥 고정값이거든요. 차변만 쓰라 이거예요. 차변이 뭔데? 200만 원 외상 매입금 줬다. 금액을 200 이렇게 치면 출금 전표도 입력 끝났습니다. 그럼 출금만 한번 인쇄해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모양이. 여기 입금이 아니라 출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액이 입금이 아니라 출금 여기에 2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200만 원 줄어들었고 대변에 현금 200만 원이다. 이렇게 현금이라고 안 쓰여 있어도 알아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네요. 이제 2월 6일도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2월 6일 이것도 출금 계정 과목은 뭐야? 회식했대요. 격리부서에 사기부서를 위해서 회식했다. 복리후생비. 그런데 거래처는 110번에 등록하래요. 110번에 등록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이름이 뭐죠? 나주식당. 거래처 코드를 110번에 하라고 했으니까 110으로 고치시고 수정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 사업자 번호 248 85 또 여기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조금 화면을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248 85 65 427 248 85 65 427 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동시 대표자는 영산표고 뭐 이런 거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 했다 치고 금액이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예, 여기 현금으로 40만 원 지급했다. 이게 이제 출금 전표 입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전표로 가겠습니다. 대체 전표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가 특별한 케이스였고, 왜냐면 무조건 대변이나 차변에 현금이 오는 성격의 거래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애들을 전부 다 그냥 대체 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차변과 대변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애들을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대체 전표 실무 문제. 3월 2일 날 충북전자 매출처인 충북전자한테 미수금 7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으니까 현금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예금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변대변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날짜가 3월 2일이니까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3월까지로 이렇게. 그래서 3월 2일 이제 구분에 입금 출금 아니에요. 차변 보통은 뭐 대변 차변 순서 상관없는데 보통은 차변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편합니다. 예, 이렇게 일관성 있게. 차변은 뭐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늘어났겠죠. 70만 원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예금을 쳐주시고 국민은행을 쳐주십니다. 여기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전의 입금이나 출금 전표와 다르게 대체 전표부터는 대차 차액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죠. 아직 입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차변대변 맞춰서 입력이 안 끝난 거니까 빨리 나머지 금액을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입력해 라고 알려주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날짜고요. 그 다음 차변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변이고 뭐가 줄어들었죠? 받아야 될 돈 자산 미수금 7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받았으니까 더 이상 미수금은 없죠. 못 받은 미수금이 뭐예요? 받지 못한 수금하지 못한 안 된 거, 예, 못 받은 돈 미수금 누구 했어요? 충북전자인데 지금 거래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70만 원. 자,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입금이나 출금 전표는 클릭 하나를 하면 클릭 하나 그 한 줄 한 줄만 클릭이 되죠. 그죠? 그런데 대체 전표인 3월 2일자 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이 클릭되죠. 색깔이. 이 두 개가 세트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앞에 보면 번호가 1번으로 두 개가 묶여 있죠. 이렇게 같은 날짜 예, 1번으로. 예, 이게 하나란 뜻입니다. 3월 3일 반남 상사 영업부 사용 예정인 소모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3월 또 3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소모품으로 비용 처리하래. 그럼 소모품비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반남 상사한테 샀죠. 얼마만큼? 100만 원을.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은 뭘 해줘야 돼요? 대변에는 아직 지급 안 했잖아. 미지급금 누구한테? 반남 상사한테 하고 엔터 치시면 자 여기도 클릭하면 두 개가 한 세트죠. 그리고 여기 숫자 1, 1 이렇게 되죠. 여기 하나. 다 1, 1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동일한 날짜를 해볼까요, 또? 그냥 3월 3일 차변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보세요. 동일한 날짜에 이게 첫 번째 거래라는 뜻인데 3월 3일 날 첫 번째 거래에 대한 분계는 요 두 개가 한 쌍이다. 1번. 3월 3일 날 또 이 회사는 두 번째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에 대한 분계는 이 두 개가 한 쌍이고 이 한 쌍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은 2번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삭제. 자, 요거는 뭐 이제 동일해요. 이제 오늘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뭔지 알아보는 거였으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대체 전표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모양새가. 자, 이제는 어떠세요? 대체 전표는 계정 과목 적용 금액에 보면 여기가 차변, 대변 그리고 두 줄이죠. 예, 차변에 70만 원 보통 예금, 대변에 미수금 70만 원 이렇게 표시되는 게 대체 전표고 대체 전표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아까 입금이나 출금 전표도 당연히 내가 대체 전표로 작성하고 싶으면 차변, 대변으로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입금 전표가 뭡니까? 출금 전표가 뭡니까? 대체 전표가 뭡니까? 입력해보고 실습 한번 해보는 거.
여기 오늘 우리 4주차의 학습 목표였는데요. 예, 그 내용은 잘 지금 달성한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약간 워밍업, 그 다음에 뭐 머리 식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습은 뭐 하시면 좋고, 예, 안 하셔도 뭐 이게 크게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잘 수업 시간 따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막, 좀 잘 성의 있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이 남을 거예요. 예, 그거 너무, 난 친구한테 설명해주기 싫은데, 막, 난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왕이면, 이왕지사 하는 거 좀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내용은 최대한 부담되지 않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과제에 많이 치이실 테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너무 많으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3주차 과제를 또 채점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